네, 안녕하십니까. 모스 365 어소시에이트 워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될 모스 365 자격증 강의를 맡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스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셨을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전 버전이 실제로 모스 2016 버전이죠. 그러니까 MS 오피스 기준으로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365 버전으로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25년 1월 7일인가 17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아마 새롭게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버전의 이름은 Associate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어차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많이 말할 거니까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배울 건 사실 이제 워드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자격증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워드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실제로 출제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는 2021 버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홈페이지 가니까는 2024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뭐가 대체 뭐가 뭔지 이런 Q&A도 좀 해드릴 거고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밖에 없고 항상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까지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 수업에 관련해서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총 6개로 나눠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출제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제가 약간 제목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파트 6까지 있으면 7강까지 만들어두면 좋지만 사실상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5랑 6을 묶어서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쪽이고 이게 6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울 것들이 한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안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2강부터 바로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문서 관리, 텍스트 편집 및 단락, 그 다음에 구현 설정, 표랑 목록 관리 같은 참조 생성, 그리고 관리 같은 것들, 게재 삽입 및 서식과 공동 작업까지 해서 총 6개의 파트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제서야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충분히 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모스 365에 관련되어 있는 워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이 엑셀, 그 다음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과목이 요즘에 이제 1월 이제 25년 1월 되고 나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들 중에 365 쪽에서는 가장 높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샘플 폴더 보시면은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은 이렇게 열릴 거고요. 제가 이 메모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각종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메모장을 잘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건 일단은 MS 오피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MS니까 오피스, 네, 파일이,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오피스 안에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버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MS 오피스 365가 보통 이제 이 친구가 모든 버전을 아우르는 약간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2021 버전 그리고 2024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전을 다 아우르는 건데 왜 365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365 버전은 구독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월 아니면 연으로
다달의 이제 돈을 이제 지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속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MS 오피스 2021이나 2024는 뭐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없습니다. 네, 차이점은 없고 그냥 버전만 올라가면서 약간의 업데이트만 조금 진행했지 보이는 모습들은 다 똑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도 2021 버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준비를 2021 버전으로 준비한다고 메인에 써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365 버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365로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하시는데 전혀 관련 없고, 이 친구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얘네 둘한테는 없고, 365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일단은 일회성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일회성 구매. 얘네들은 일회성 구매, 그 다음에 365 버전은 구독 서비스. 이 차이점 말고는 절대로 기능 면에서 떨어지거나 절대 그렇게 말이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크게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MS 오피스에 관련된 것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에서 만약에 제가 2021 버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365 버전이랑 같다라는 거 이제 아셨으면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메뉴의 탐색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워드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워드의 화면을 보면서 메뉴의 탐색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메뉴를 탭이라는 말로 시작을 할 거고요. 워드의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실제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새 문서만 눌러서 이제 메뉴를 확인을 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A4 용지 사이즈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탭이라고 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그리기라는 것과 개발 도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파일 탭에 가시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가실 경우에 이렇게 그리기 쪽, 그리고 개발 도구 쪽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탭에서는 보통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곧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서식 파일 같은 것들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추가 기능 가져오기 이런 거 안 나오고, 정보 쪽은 이런 보호나 검사나 관리,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내가 어떤 확장자를 써야 될지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더보기에서 인쇄 쪽 관련한 프린트 페이지 설정 같은 것들, 그리고 내보내기 쪽에서 어떻게 내보낼지, 그리고 옵션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자동복 정보 저장 간격이나 기본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본 사용자 지정 같은 것들이 파일 탭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홈 탭은 간략하게 그냥 글꼴이랑 단락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 많이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의하시고, 삽입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표 만들기도 있고, 페이지 나누기, 그림과 요즘에 또 이제 어소시에이트 새롭게 버전 들어간 거에 있는 이론인 3D 모델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 전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쪽에서는 사실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만,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잘 안 나오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에서는 테마 같은 것들, 테마 색깔 글꼴,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페이지색, 페이지 테두리까지 전부 다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레이아웃 쪽에서는 이렇게 페이지 설정 쪽, 그 다음에 원고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체들 이제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는 부분들, 참조 쪽에서는 목차나 각주, 미주, 그 다음에 이제 캡션 같은 것들, 관련 근거 목차 삽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편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편지 보내는 방법들, 그리고 검토 쪽에서는 보통 이제 쭉 보시다 보면 메모 같은 것들, 그리고 변경 내용 추적이나 문서 비교나 보호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탭에서는 실제로 그냥 보는 방법에 따라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나오더라도 그냥 체크를 하거나 말거나 보여주거나 말거나 이런 거밖에 안 나올 거고, 그리고 개발 도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나 이런 컨트롤 삽입들에 대해서 속성 같은 것들, 편집 제한이나 서식 파일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빨리 말한 얘기는 메뉴를 좀 탐색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메뉴들을 들어가서 실제로 지시사항이 나오면은 그 지시사항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 탭부터 해서 개발 도구 탭까지 이제 출제 기준에 맞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마우스 갖다 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설명 나오잖아요. 설명을 보고 움직이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것들 고를 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들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것들 넣었을 때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림이면 그림 서식, 도형 같은 것들이나 표 이런 것들 보면은 서브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막 색깔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이렇게 오프셋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오프셋 위쪽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설명이 나오는 것을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모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난이도는 쉬운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연습들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기능이 어느 탭에 어느 쪽에 있는지 약간은 기억을 해야지만은 아마 문제의 속도가 풀이 속도가 좀 높아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온다고 따지면은 그냥 한번 쓱 정리를 하자면 해당 그림을 투명한 색으로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림이 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투명한 색 지정 어디서 하지? 이런 것들을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 눌렀을 때 이런 꾸밈 효과나 색깔 가서 투명화서 설정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로를 좀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문제풀이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드는 보통 이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작성 앱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들이 많이 쓰는 한글 시리즈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한글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집중이 필요한 앱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한글을 쓰고 있지만 실제 저도 이제 워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스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제 지금 하려는 365 버전에 관련해서 물론 공부는 했겠지만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이따가 공식 홈페이지 가서 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연도 25년도를 들어와서부터 준비가 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 볼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단은 시험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패스하려는 욕심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25년도 첫 시행이고요. 어소시에이트 자체, 365 자체가. 게다가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모스 교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모스 교체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스라고 치면은 AS24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힘들어요. 예,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그러면은 오로지 출제 기준만 보고 또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족보 같은 것들도 봐야 되는데 요즘엔 또 없고요. 사실은 없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영상 강의 같은 것들도 좀 시청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또 접수료가 비쌉니다. 예, 보통 이제 79,000원 정도로 한 과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좀 하고 있고 팁 같은 것들, 메뉴 탐색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워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문서 관리를 배울 거라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텅텅 빈 문서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거나 저렇게 설명하거나 하겠지만 실제로 모든 탭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 모든 탭, 모든 기능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이 워드라는 것과 친해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버전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1개월 이제 체험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잠깐 이제 데모 버전이나 이렇게 무료 체험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즉시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어차피 공식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볼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은 그래서 뭐라 어떻게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요. 지금부터는 모스 공식 홈페이지를 진입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YBM IT라고 치시기만 해도 이렇게 모스라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안 누를 거고 오리엔테이션만 진행할 거니까 모스 소개 쪽만 한번 여러분들이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상시 시험이 있다. 시험 종료 즉시 성적 발표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해놨죠. 자, 모스 2016은 코어랑 익스퍼트가 있어요. 코어는 기본이고요. 익스퍼트는 심화여서 보통 익스퍼트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죠. 50분에 실기에 요 정도 문항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면 합격이란 얘기는 다 똑같지만 요 모스 365가 저희랑 같이 배우셔야 될 과목이고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트랑 익스퍼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익스퍼트가 조금 심화 부분이고 어소시에이트가 기본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은 365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어소시에이트 플러스 익스퍼트가 들어가는 건 2016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트가 365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요거를 아무래도 많이 따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응시료 똑같이 79,000원이고 모든 레벨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격증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목이 이렇게 워드 어소시에이트, 엑셀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파워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한 가지의 한 개의 등급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뭘 공부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이쪽 가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어소시에이트 익스퍼트 취직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스 365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2016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밀려든 기분이 드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소시에이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화 맞지만 심화로 하지는 않는 게 워드 익스퍼트랑 엑셀 익스퍼트는 여기 모스 2016 과목 종류에서 두 개를 따서 올라와서 이걸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소시에이트를 제가 강의를 한다라는 거고 아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트에 모스 2016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익스퍼트를 듣고 두 개를 먼저 따신 다음에 이걸 들으셔도 되고 요거를 따시고 이걸 들으셔도 되고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최종 목표로 두시고 가볍게 이거를 먼저 취득을 하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개 누적만 시키면 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016은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목별 평가 항목 보시면은 이렇게 모스 2016이 있고 모스 365가 있는데 아직까지 폐지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살아는 있고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워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출제 기준 있죠.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어소시에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는데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네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소시에이트를 먼저 따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공부를 해 주실 거고 나중에 워드 365 익스퍼트 워드 365 익스퍼트가 여기 자격증 종류에 보시면은 요것들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2016이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일단 어소시에이트가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의 어소시에이트, 익스퍼트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어소시에이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가지 등급밖에 없지만 근데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진행을 하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것. FAQ는 빠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니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있고요. 주요 차이점 요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쭉 365랑 2016에 관련한 질문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개 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띄워놓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험관리 규정, 요것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응시 자격이나 퇴실 조치 같은 것들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기 마이 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로그인 눌러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접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모스 365 저희가 배우려는 어소시에이트 버전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과목 취득이 먼저 목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익스퍼트 버전으로 시도하고 목표를 잡아라는 것, 이렇게까지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365에 관련해서 마스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어차피 누적이기 때문에 꼭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모스 2016 익스퍼트라고 하는 부분에는 플러스 알파로 액세스까지도 진행을 하거든요.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면서 약간 그 오피스 프로그램의 약간 좀 쥐어짜기인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출제 기준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을 좀 줄여놓을까요? 살짝만 좀 줄여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이거는 뭐 사실 그 수업 자료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요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제가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쪽에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MS 오피스 365라고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무료 체험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가격 같은 거 알고 싶으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화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3개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MS 오피스 뭐 365라고 치면은 밑에 이렇게 뭐 정품키나 이런 거 주는데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좀 빡빡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좀 정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저도 이제 사실 체험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품이라는 말이 뜨거든요. 저도 이제 좀 구매를 해야겠죠. 언젠가는. 왜냐면은 쓰긴 쓸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릴 것들은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모스 365 어소시에이트 세 과목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때 워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바로 공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은 왜 좀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거 아닌가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공부가 바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준비들 다들 되셨죠?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이 강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정보 검색을 하고 이 강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는 2강부터 공부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붙게끔 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